저희 어깨동무한의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간정화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디톡스라는 단어가 얼마 전부터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 해독요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풀어내서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뜻인데, 과거에는 못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가끔 뭐 영양실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단어가 사라진 지는 참 오래됐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 분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잉돼서 생기는 질병들이 훨씬 더 큰 부분들을 차지를 합니다. 뭐 성인병들도 그렇고요.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질환들도 있죠. 일단은 몸에 있는 이런 독소들을 적당히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 몸을 좀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몸에서 독소를 풀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가 무엇일까요? 네,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간하고 신장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간입니다. 간의 위치는 오른쪽 상복부에 있어요.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갈비뼈에 가려져 있는데 밑에 부분만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좀 딱딱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아래쪽을 좀 눌러보면 여기가 딱딱해져 있다든지 아니면 되게 통증을 느낀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이에요. 한 1.2kg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좀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붉은색을 띠고 있는 거는 많은 혈액이 이 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습니다. 이 간에 대해서 별명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화학공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친문계 장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뭐 에너지 저장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간이 그만큼 몸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간이 하는 역할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5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몸에서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겠죠.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좀 뽑아보자면은, 에너지 대사에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합니다. 우리 몸과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물을 분해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주는데 간이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좀 남는 에너지는 간에 글리코겐 형태나 아니면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해두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담즙을 생성을 해요. 하루 동안에 0.5리터에서 많게는 한 1리터 정도까지 담즙을 생성을 하는데, 이 담즙은 우리가 신장에서 소변을 걸러가지고 방광에 저장을 해두는 것처럼 간에서는 기름을 걸러가지고 콜레스테롤을 걸러서 이 담즙에다가 담낭에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기름기를 먹었을 때 이 담즙을 배출을 함으로써 소화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은 몸 안에 있는 기름기를 몸 바깥쪽으로 대변을 통해서 배출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 외에도 각종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몸에서 필요한 효소나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생성을 하기도 하고요. 또 혈액이 응고되는 데 필요한 응고인자를 생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간이 하는 역할을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역시 해독작용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 음식을 통해서 대장에서 흡수된 거, 호흡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 이런 산소들,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모든 것들이 우선은 간을 거쳐서 우리 몸 안을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에는 여러 가지 독소를 제거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작용을 하는 쿠퍼셀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라든지 이런 독소들을 우선 다 몸에서 좀 안전한 형태로 바꿔서 우리 몸속을 피를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간의 해독 과정은 페이지 1, 페이지 2로 나누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물에 녹는 것들은 신장에서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기름에 녹는 것들은 간에서 걸러서 담즙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두 가지 작용을 일단 간을 거쳐서 신장으로 배출이 되고, 또 기름 성분들은 담즙으로 해서 배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원활하게 이제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현대인들은 독소가 상당히 많아요.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환경 호르몬도 상당히 많고요. 우리가 쓰는 일회용 용기들, 뭐 랩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폴리에스테르 같은 그런 데서부터 오는 환경 호르몬도 상당히 많고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도 요새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아졌죠. 그렇게 들어오고, 우리가 입는 이런 합성 옷들도 피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독소들이 이제 우리 몸을 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혈액 투석하는 환자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석센터들이 곳곳에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망가져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그런 추세를 좀 따라가고 있는 편이라고 하니까요. 평상시에 이런 몸의 독소들을 좀 잘 관리를 해주면은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데요. 간은 재생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를 뚝 떼어내더라도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해서 단일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식을 해줄 수도 있어요. 간의 세포 일부를 떼어내서 하면은 그게 또 온전한 형태를 만들 정도로 재생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80% 이상이 망가지지 않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자극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질 않고요. 만약에 이제 황달이 나타나거나 뭔가 피부에 반점 같은 게 증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간의 손상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은 이미 수술이 너무 늦어버릴 그럴 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미리 관리를 잘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간의 기능에 좀 문제가 있을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증상들을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체크리스트 중에서 한 3가지 이상이 의심이 되면은 혹시 내 간에도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부모나 형제 중에서 간 질환자가 있는 경우 유전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확률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 이전에 수혈을 받았을 경우에도 간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간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 피로, 에너지 대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로가 잘 풀리지 않거나 자고 나도 잘 좀 개선이 되지 않거나 책을 읽는데 책에 좀 집중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정도로 좀 피로감을 느낀다 그러면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소화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아니면 입이 쓰고 입맛이 좀 많이 뚝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것들도 간하고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피부하고도 좀 많이 관계가 있는데 피부가 거칠어진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자꾸 뭐가 난다든지 내가 이제 사춘기도 지났는데 성인 다 됐는데 나이 40, 50 돼서 자꾸 뭔가 여드름 같은 게 난다든지 아니면 등이 자꾸 뭐 고름 같은 게 낀다든지 하는 것들도 간의 기능 이상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가 불규칙해진다든지 아니면 생리가 좀 건너뛴다든지 하는 것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좀 잘 돼요. 간에서 혈액을 고인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코피가 자주 난다든지 이유 없이 이 몸에서 자꾸 피가 난다든지 상처가 한 번 나면 이게 피가 잘 안 먹고 좀 오래 간다든지 특별히 그런 아스피린 같은 약을 먹고 있지 않은데도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간하고 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저희가 진찰을 할 때도 이런 증상들이 좀 관찰이 되는 분들이면은 간 기능 검사를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정확한 검사는 이제 초음파를 해봐서 간의 형태나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고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 어깨동무한의원에 간이 검사 기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 기능에 조금 걱정스럽다 하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데 결과는 5분 안에 바로 결과가 나오고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죠. 일단은 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몇 가지 이제 치료 방법들을 권유해 드리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간 청소도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에요. 간 정화요법 혹은 뭐 간 해독요법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뭐 많게는 이제 간 청소한다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죠. 일단은 담즙이라는 게 기름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오일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마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간이 활성화가 되려면 비타민 C가 필요해요. 그래서 과일 주스, 신선한 주스하고 그다음에 오일을 반반씩 섞습니다. 보통 한 100ml, 100ml 섞어서 200ml 정도를 컵에다가 담아서 잘 흔들어가지고 그거를 한꺼번에 마시고 똑바로 30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낭에 있는 담즙이 일시에 확 배출이 되고 그러면서 간에 여러 가지 이런 해독 작용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몸에 있는 독소들을 청소를 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일종의 우리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대청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도 한 번씩 그런 대청소가 필요한데 오늘 이 간 청소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어깨동무한의원에서는 보다 좀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이제 간 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심을 간단하게 드시고 2시부터 금식을 하고 물도 일체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 6시, 8시, 10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6시, 7시 반, 8시 이렇게 6개의 용액을 순서대로 마시게 되면은 몸에 있는 그리고 장에 있는 이런 독소들을 일시에 이제 싹 배출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은 뭔가 몸이 좀 개운해지고 잠도 좀 잘 자게 되고 뭔가 좀 이런 가려움증도 많이 없어지고 이런 효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흔히 이제 간 청소를 할 때 뭐 담석이 빠진다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이고요. 담즙이 일시에 배출이 되면서 몸 안에 있는 칼슘하고 결합이 돼서 이런 덩어리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담석하고 좀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몸 안에 그동안 껴있던 콜레스테롤들이 일시에 배출이 되기 때문에 간 청소를 하면 대변을 보고 나면 뭔가 몽글몽글한 이런 것들이 마치 자갈처럼 여러 개가 빠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뇌물새 이런 게 쏙 빠져나오고 난 걸 보고 나면은 뭔가 좀 기분도 상쾌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신에 있는 독소를 일시에 청소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뭔가 좀 내가 피로가 좀 오래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소화불량이 잘 개선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자꾸 좀 가렵다든지, 쉽게 충혈이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가지신 분들은 한 번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한 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많은 건강들을 스스로 좀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